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5일입니다. 이야, 비트가 결국 저번 영상에서 단기 상승 목표가로 안내해드린 16.9K를 넘어 최대 85불 정도 더 상승했었군요. 제가 16.9K를 단기 상승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이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맞닿은 굵은 검정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검정선은 빅쇼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받은 일봉 하락 추세선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이제 운명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높은 확률로 저항을 크게 받거나 페이크 무빙을 살짝 주고 더 크게 박았습니다. 여기서 페이크 무빙은 다른 말로 휩소라고 하는데요. 휩소가 발생할 경우 돌파하는 듯하게 움직여줍니다. 이때 거래량이 안 붙고 가격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기출 변형으로 거래량을 만들면서 페이크 무빙을 준 후 반대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자리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2022년도 12월 15일의 급락과 이번에 닥친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저 당시에는 정확히 꼬리로 터치하고 떨어졌지만 지금은 긴 횡보를 통해 하락 추세선이 떨어지는 구간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락 추세선을 횡보 기간을 통해 밀면서 상방으로 돌파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굵은 검정선 하락 추세선이 생기기 직전에도 충분히 저항을 받을 만했지만 그 끝에서 슈팅이 나오며 추세를 상방 돌파했었죠. 그 다음은 장기 넥라인에서 크게 저항을 받고 빅쇼트가 발생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계단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항상 그래왔듯이 밀면서 혹은 직전의 상승 폭만큼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문제가 됩니다. 직전의 상승폭이라고 말한 이유는 단번에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아니라 소폭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를 말합니다. 소폭이요. 즉 지금 구간을 크게 뚫고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 하락을 위한 상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페이크 무빙 없이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해준다면 16.6K 안팎에서 지지를 하며 다시 한번 상승 도전을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17.5K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17.5K를 찍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하락 후에 17.5K를 찍었다면 18K 위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하락 없이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17.5K를 찍었다면 이는 더 큰 하락을 위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굴다란 점선으로 작도한 선의 경우 최근 2주간에 강하게 저항을 받은 구간인데요. 돌파를 했을 때 4시간분 기준에서 해당 라인 위에서 종가 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가 마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꼬리의 끝과 끝이 어디를 터치했냐도 중요하죠. RSI 캔들스틱도 한번 살펴볼까요? 4시간봉 RSI 캔들스틱을 보면 기존 상승 추세를 깨는가 싶더니 결국 한 번 더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두 차례 튀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상승 쐐기로 본다면 이번에야말로 RSI에서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RSI 하락은 과매도를 향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추 과매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RSI 하락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RSI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채널의 중단 정도인 47포인트부터 과매도까지는 아니어도 37포인트까지도 하락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47포인트 정도까지만 하락한다면 16.7K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7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 최소 16.5K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RSI 채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RSI 캔들스틱 분석은 상당히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언제 상승할지 언제 하락할지에 대한 분석도 얼추 맞는 편입니다. 이평선과 추세, 지지저항, RSI 캔들스틱을 통해 분석하면 신기하게도 파동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맞는 편입니다. 추세 지지 저항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방향에 대한 매매가 아닌 대응에 대한 매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어떤 라인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떤 라인을 이탈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여기는 강력한 저항인지라 하락 가능성이 높고 저기는 강력한 지지인지라
받는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그리고 큰 흐름 속에서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적 방향은 차트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장기적 방향은 매크로와 차트를 동시에 보고 판단합니다. 저는 크게 봐서 2월까지 전저점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점 대비 나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앞자리가 3이나 4 정도로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준비를 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거나 본인만의 매매 규칙이 없다면 현금을 보유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빅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토리TV였습니다.